한강변을 걷던 어느 봄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곧바로 이어졌죠.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저는 항상 우주가 무언가를 보내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신호를 받고 싶어 하는 쪽에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신호가 늘 뭔가 거창하거나 환상적인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아주 소소한 순간, 예를 들어 하루 중 잠깐 스치는 말 한마디나 예상치 못한 장면 속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우주는 이미 강력한 힘의 시기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갑자기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는 인간 내면 변화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융은 우리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변화들은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순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깨어나듯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왜 그런지 또 어떻게 그것을 잘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 명동 근처 카페에서 만난 지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수 씨는 29살의 디자이너인데 얼마 전까지 자신을 꽤 평범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뭔가 특별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별 감흥 없이 하루하루 일상을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자꾸만 옛날 앨범 사진이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때까지 지수 씨에게 삶은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았다고 합니다. 방향도 속도도 누군가 다 정해준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운전대 잡는 순간이라는 감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인적 힘의 시작과 연결돼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축이 있어요. 하지만 평소 우리는 외부 기대나 사회적 역할 때문에 그 축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경험 없이 겉모습만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로 내부 중심축과 다시 연결되면 비로소 내가 나다움을 느끼면서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라기보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확신과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업무 중 문득 멈춰서 아니,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직면하는 순간이라든지 혹은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들면서 갑자기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때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승훈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집 근처 한강공원을 걷다가 이런 생각에 빠졌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걸까?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업무 방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바꾸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서 명상 앱을 사용했고 결국에는 회사를 잠시 떠나 여행도 다녀왔죠. 승훈 씨에게도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힘의 시기에는 종종 혼란과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내부 중심축과 만나는 과정에서 기존에 쌓아왔던 습관이나 믿음들이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지수 씨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지금껏 붙들었던
안전함조차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 앞에서는 잠시 멈칫하거나 뒤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혼란 자체가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와 대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중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이 감정을 느꼈을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내면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답변보다 스스로와 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누구나 마음속 깊은 갈등이나 피로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성찰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즘엔 여러 카페마다 마음챙김 워크숍이나 내면 탐험 클래스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흐름을 단순한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하려 애쓰는 신호라고 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딴 길로 새네요. 며칠 전 친구랑 같이 김치찌개 먹으러 명동 골목에 갔는데 특유의 매콤함과 얼큰함 덕분인지 묘하게 기분까지 풀렸거든요. 그런데 음식 맛있다고 바로 좋아지는 기분처럼 우리의 내면도 소소한 경험들이 모여 조금씩 깨어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돌아와서 본론으로 내 안의 힘이라는 게 꼭 대단하거나 화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론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인 셈이에요. 따라서 지금 당신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엔가 숨어있는 작은 불꽃 같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부터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더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걸까? 그 답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꼭 찾으려고 애쓰세요. 사실 저 역시 이런 질문 앞에서는 자주 머뭇거리곤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마음속 대화가 엉켜버릴 때마다 산책하거나 책 한 권 꺼내 읽으며 천천히 풀려고 애쓰곤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그 변화는 종종 외부 세계보다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조차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겨울 끝 무렵 살짝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이에요. 제 의도가 아니었는데 은근히 메타포 같네요. 혹시 지금 당신에게 닥친 변화가 있다면 작은 호흡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저녁 5분 자기 성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만의 변화 경험이나 고민들을 듣고 싶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타이밍과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벌써 글자가 꽤 많이 쌓였는데 아마 딱 맞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갑자기 문득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껏 몰랐던 나의 다른 면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무언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 시작했죠. 앞서 이야기한 내면의 중심축과 만나는 순간이 곧 힘의 시작이라면 이번에는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강력한 힘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통제에 대한 갈등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칠 때 우리는 마치 갑자기 손에 쥔 불덩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아이와 같아요. 그 불덩이를 잘못 다루면 화상을 입겠지만 잘 쓰면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출 수도 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만난 42살의 교사 민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수 씨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몇 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죠. 휴직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처음엔 무기력함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 걸까? 흥미로운 건 그 과정에서 민수 씨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음악적 재능을 떠올렸다는 점이에요. 사실 젊었을 때
잠시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었고 그걸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슬며시 피어난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지? 다시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의미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미뤘지만 어느 날 잠실 근처 작은 공연장에 우연히 들르게 되면서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새로운 힘이나 관심사가 찾아왔을 때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에너지와의 관계 맺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힘이 솟아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내부 갈등이나 자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 씨처럼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실험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해볼 만한 연습을 제안할게요. 작은 실험하기. 당장 큰 결정을 하기보다 내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관심사나 감정 하나를 골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수 씨는 기타 연습을 매일 10분씩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은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취미 관련 글 읽기 같은 아주 작은 것들 말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나 성과보다는 새로운 내적 자극과 친해지는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변화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감만 커지니까요. 저도 한때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시도하다가 너무 욕심부려 금방 지쳐버린 적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작은 시도들은 우리 자신에게 변화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실험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민수 씨 같은 경우에도 기타 연습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늘었고 친구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면 일단 작은 행동부터 해보자 라는 마음만 가져도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바로 내 안의 변화와 외부 현실 사이의 균형 찾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이나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극단에 치우치기도 하거든요. 내면의 목소리에 너무 몰입해서 현실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내면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36살 직장인 수진 씨 이야기가 기억나요? 수진 씨는 요즘 회사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서 퇴근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산책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조금씩 안정되더랍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게 단순한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그 산책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수진 씨가 너무 산책에만 몰두하다 보니 업무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당연히 걱정했고 수진 씨 본인도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즉, 아침 산책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활용하고 중요 업무 전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간단한 호흡법을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변화된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감각은 자연스럽게 단련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를 소개할게요. 균형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하루 중 내가 얼마나 내 안의 변화 신호를 존중하고 있는지, 또 동시에 현실 생활 속 책임들도 잘 챙기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진 씨라면 오늘 아침 산책 시간을 잘 지켰나요? 업무 중 휴식 시간을 적절히 가졌나요? 중요한 일 앞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나요? 라는 질문들로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치우침이 생겼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이걸 까먹어서 균형 잡느라 애먹어요. 어쩔 수 없네요. 더불어 이 방법은 자기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데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며칠 전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본 풍경인데 젊은 친구들이 서로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인간 관계도 결국 균형인 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사이에서도 우리가 균형감을 잃으면 피로감이나 불안함이 커질 테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 안의 변화와 외부 현실 사이 균형 찾기는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만약 당신도 요즘 내면 세계에서 새로운 에너지나 감정들이 생겨난다면 그것들을 현실 생활 속 자리 잡도록 돕는 노력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포인트인데 바로 변화된 자아와 타인과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조금 낯선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거나 힘을 갖게 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자기인식과 자각이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산병원 인근 카페에서 만난 31살 소영 씨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소영 씨는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 중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더 솔직해지고 진심으로 대화하려 할수록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러다가 소영 씨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관계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 즉, 내가 변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즉각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소영 씨는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고 인내하며 타인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적용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예전보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들이 형성되었고 마음속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 모두 삶 속에서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고 또 동시에 타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요.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실천법 소개할게요. 감사 표현하기 연습. 하루 중 최소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소영 씨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뿐 아니라 주변 분위기도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표현은 우리의 변화된 자아를 타인과 연결시키면서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는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덧붙이면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 모임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현대인의 고립감을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없는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와 타인 모두에게 친절하며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강력한 시. 늦은 밤 서울 홍대 근처 작은 골목 카페에 앉아있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따뜻한 라떼 향이 코끝을 스쳤죠. 그때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순간 변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결국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중요한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과 그 힘을 다루는 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죠. 바로 변화된 나 자신과 삶 전체를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여러 영역이 서로 따로 놀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거나 지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반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 내면 깊은 곳부터 외부 현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작년 가을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45살 직장인 재훈 씨는 오랫동안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 안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예전 그대로라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재훈 씨는 상담을 통해 점차 자신의 삶 속 여러 부분을 하나로 엮어나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침엔 짧게 명상을 하고 출근 전에는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퇴근 후에는 업무 걱정을 잠시 접고 좋아하는 독서를 즐겼죠. 처음에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행동들조차 불편했고 꾸준히 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 씨는 점점 자신의 하루가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변화 덕분인지 그의 마음도 훨씬 평온해졌고 전에 없던 자기 확신도 생겨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삶의 통합성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실천법 하나 권해드릴게요. 통합 저널 쓰기. 매일 하루 동안 있었던 경험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감정을 한두 줄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루 전체 흐름과 연결되는지 혹은 서로 충돌하는지 간단히 기록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자기 자신과 삶의 여러 부분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 걷던 청계천 인근에서 우연히 본 풍경인데 길가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무언가 적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인생 어느 단계에서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깨달음이나 엄청난 변화란 크게 폭발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통합과 연결이 모여 결국 삶 전체가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닐까요? 혼자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하며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변화와 힘은 늘 우리 곁에 있으나 그것들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에는 늘 쉽지 않은 갈등과 모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혼란이나 두려움도 당연한 것이며 스스로에게 충분한 여유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당신만의 고유한 힘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빛은 꼭 겉으로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확실한 내적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이 진짜 변화랍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신에게 새롭게 찾아온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변화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처음 맞닥뜨리는 낯선 손님 같은 존재라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숨겨진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더 충만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이 당장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질문 자체를 멈추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몇 해 전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친구 민영 씨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그 말에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담겨 있어서 잊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천천히 때론 서툴게 각자의 변화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우주는 특별한 시기에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내지 않았나 싶네요. 당신에게 찾아온 지금 이 순간의 힘과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말고 매일 자신의 마음 깊숙이 귀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느낀 변화나 오늘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부분 혹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도 우리 내면의 진짜 변화만큼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힘은 결국 우리 각자가 삶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완성 작품일지도 모르지만 그 미완성 안에 담긴 가능성과 희망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 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길게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글자 수 딱 맞췄네요. 생각보다 길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